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누구나 라는 말에 혹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생각하고 덤볐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곧바로 누구나도 사람 나름이지 난 아니야 좌절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의 저자를 알고 나면 나도 당연히 포텐이 터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다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두둥책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10배의 법칙에 있을 뿐이라고 단언하는데요.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여러 곳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에게 제 상황에서 울림을 주었던 두 개의 부분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인 그랜트 카돈의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정말 쓰레기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는 그랜트 카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그랜트 카돈은 흑수저에서 백만장자를 넘어 도만장자 반열에 오른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숫자로 표현하면 마약 중독자에서 8천억 자산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 ADHD 진단을 받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파산하고 빚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까지 겹쳐서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하지만 중독 치료 후 세일즈에 전념하며 업계 상위 1%에 들기도 했고 첫 창업을 한 컨설팅 회사로 30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의 경지에 오릅니다. 다이나믹한 그의 인생과 엄청 큰 성공 덕분에 그가 쓴 책과 강연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현재는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 마케팅 인플루언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랜트 카돈을 검색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놀라지 마세요. 그의 영상을 보면 욕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는 매우 독설가이며 뼈 때리는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합니다. 영상에서 저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도 가감없이 사용하지만 이런 욕설까지도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이 책 10배의 법칙은 제목 그대로 10배 더 큰 목표와 10배 더 많은 행동을 의미해요.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랜트 카돈은 이 책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던 부분을 소개할게요. 챕터 6에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부분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이 챕터의 원래 제목을 처럼 굴지 마라로 하려다가 기분 상할 사람이 있을까봐 순화시켰다고 언급하는데요. 징징대고 투덜대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아니 실패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랜트 카돈은 이 부분에서 극강의 통제력을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을 알려줘요.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동네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정전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전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폭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정전이 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냉장고를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아주 불편하죠. 이럴 때 정전을 대비하지 못한 행정당국을 탓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게 최
최선일까요?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이 됐다고 행정당국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봄으로써 다음에 또 정전이 됐을 때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덧붙여 높은 수준의 책임감, 극강의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의 행동 방침도 알려주는데요. 정전이 되어 전기를 써야 하는 여러 곳에 전기를 쓰지 못하는 건 단지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스스로 예비 발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하라고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전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저는 여러 자기계발서를 통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전에서 나의 책임감의 문제로 결론 낸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정전됐을 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 발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은 나의 책임감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다니요.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 자수성가 부자들의 자서전을 보면 탓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부모님, 갑자기 찾아온 경제위기, 자연재해 속에서도 결국 돌파구를 찾거든요. 흙수저라서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갑자기 웬 코로나? 헬조선에 태어나서 김과장 때문에 일을 그르쳤어. 남 탓, 운명 탓, 부모 탓, 세상 탓, 환경 탓, 헬조선 탓. 이렇게 탓은 사람, 환경, 운명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죠. 현재의 모습에서 한 단계 뛰고 싶다면 책임감과 통제력을 갖고 절대 탓하거나 핑계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바로 쌍둥이 아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난 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일명 가정보육을 해야만 했죠. 그때가 제가 변리사로 복직했던 딱 그 시점이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아이들이 어제 늦게 자서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죠. 그냥 하나의 핑계일 뿐이었는데도 계속 아이들을 물고 늘어지고 싶었어요. 사실 핑계 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저도 알아요. 핑계는 핑계일 뿐 그것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도 아이들이 핑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탓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난번 두둥책에서 소개했던 게리 비숍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맞아요.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나에게 벌어진 일은 내가 그 일에 먹잇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 상황 개선도 없고 자신의 성장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지만 극강의 책임감과 통제력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간다면 어느새 성공이라는 산 정상에 오른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험은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의 시기에서 위험만 생각해서 이 탓, 저 탓, 모든 탓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의 시기에서도 기회를 생각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위험에 집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동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